어떻게 좀 보세요, 김경진 의원님? 우선 자진하야 안이 네. 받아지려면 전제 조건이 신속하게 뭔가 성취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일단 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기는 했고 구속되기는 했지만 바로 그날 당일날 국방부 장관 교체, 그다음에 야권 출신 인사로 국방부 장관을 신속하게 보임해서 네. 두 번 다시 군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 필요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이 사건의 수사나 뒷 어떤 이 조사를 맡은 이 기관의 수장들을 신속하게 야권 인사들로 보임을 해야 돼요. 네. 그 전제하에 야당한테 국무총리를 바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고 나는 내년 몇 월쯤 해서 어차피 탄핵 재판을 가더라도 보통 한 4개월쯤 걸리니까 그럼 내년 3월이나 4월쯤 해서 하야를 하겠다. 네.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국무총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대부분 거기에 위임해서 하겠다. 이 구체적인 발언이 대통령님 본인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신속하게 나왔다면 네. 아마도 야권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국민도 저 정도면 그러면 이 트랙으로 가나 저 트랙으로 가나 비슷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제 조건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냥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야당도 국민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떤 토대나 상황이 편치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님의 머릿속은 도대체 뭐냐.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대통령님하고 직접 얘기는 안 해봤지만 머릿속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해도 너무한다. 네. 이렇게 국가기관에 대해서 장관들이나 총리나 뭐 이렇게 무수한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특활비, 예비비, 뭐 그 예비비는 또 상당 정도가 국정원 아마 활동비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예산을 한 4조 가량을 삭감시키면서 그러면서 돈을 안 줘서 또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투트랙으로 지금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6건인가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가 나와서 사실상 본인이 지금 뭐 다음번 정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이런 맥락 속에 있는데 국가를 아예 그냥 정지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당대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비상한 상황으로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생각이 그 동기에 있어서는 참작할 만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예견하는 북한이 무슨 쳐들어오거나 대한민국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나서 헌정 질서가 중단된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수단과 방식으로 타개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영구히 정치적으로 비난받아야 되고 본인이 아마 형사 책임도 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동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려고 했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99%가 틀렸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은 나 그냥 탄핵재판 받아볼래. 네. 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심판 받아볼래. 지금 이런 입장 아닌가. 그렇게 그분의 머릿속에 읽혀요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1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민주당이 해왔던 그 무도한 입법 독재, 탄핵 남발, 국민들이 짜증나죠. 대통령도 굉장히 열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천적인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야당에게 19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이에요. 김경진 의원이나 저나 왜 떨어졌습니까? 본인이 잘해가지고 기본만 했어도요. 지지율을 50%만 가졌어 그렇게 안 줍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간신들에 들렸어야죠. 본인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본인이 변화하지 않고 본인이 바뀌지 않고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고집 독선 불통 고함이나 지르고 이러면서 해온 걸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뻐서 찍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정치는요. 상대적인 덜 미운 놈을 찍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줬으면 그때라도 반성을 했어야죠. 그 뒤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제시해서 이러저러한 요구했을 때 받아들였습니까? 화난했지. 네. 그러더니 결국 비상경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민주당의 그 무도한 그 행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풀려고 했던 게 정치를 1도 모르는 양반이었다. 네. 두 번째는 본인의 책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이게 해악인 게 뭐냐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지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아, 내 탓이 아니야. 네. 부정선거 탓이야.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극우 세력들도 아, 대통령이나 우리 보수가 잘해야 된다, 보수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수가 아니라 저놈들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네.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 그분들에게 제발 말씀드리는 게 부정선거 없어요. 없는데 저도 저희 당협의 네. 당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20%가 넘는 숫자가 부정선거론을 철저하게 믿어요. 믿고 계세요. 예. 아니 근데 부정선거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이 됐으며 네. 대통령 당선 이후에 2달 있다가 지방선거 치러졌잖아요. 그거 네.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압승은 네. 어디서 왔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서거하고 나서 보궐선거 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은 19% 차이로 이겼어요. 그럼 그 선거는 도대체 그 선거 결과는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선거인데. 예. 네. 아니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가 다 여당에 불리하다. 네. 이게 수없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보면 그건 중도층 민심이 이미 대통령과 저희 여당에 대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보수에 보면 가장 큰 내부적인 문제가 민주당은 개딸들이 문제고 여기는 부정선거론을 철저히 신봉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네. 보면 제발 생각 좀 바꾸세요. 알겠습니다.